엄마랑 어야 가자.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사라졌다. 어린 딸을 데리고 아내는 그렇게 종적을 감췄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박민수 씨. 2살이 된 예쁜 딸이 있었고 아내는 기다리던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다. 영원할 것 같았던 행복. 그러나 아내가 사라지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사모님 어디 있어요? 네? 애기 엄마요. 당신 아내요. 내 돈 좀 당장 돌려주세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 돈 좀 돌려주세요. 네. 아내에게 돈을 건넸다는 가사 도우미. 내 돈 좀. 그뿐만이 아니었다. 부부 앞으로 전해진 경찰의 출두 명령. 부부를 고발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박민수 씨의 친누나였는데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지인들에게 남긴 채 사라진 아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미안. 시즌 마치고 오느라 좀 늦었네. 나도 방금 왔어. 안 피곤해? 괜찮아. 그래도 왜 이래 안 아내 정선 씨는 의사였다. 국내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다. 같이 일하시는 분이야? 부부의 신혼집을 마련한 것도 아내 정선 씨였다. 아내가 준비한 고가의 아파트에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시작됐다. 그녀는 남편에게 값비싼 명품 양복은 물론 외제차까지 선물해 주었고 가사 도우미의 경조사까지 챙길 정도로 배려심이 깊었다. 그냥 갔다 언니 생각나서 샀어요. 내가 고마워서 하는 거야. 아니에요. 내가 더 고마워. 그러면서도 자신은 수수한 옷차림을 고수하며 허영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했던 그녀. 대기업 회사원인 민수 씨에게 과분할 만큼 완벽했던 아내. 그러나 결혼 직후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한 부부. 저기 엄마가 그러는데 당신한테 안 좋은 일 생길 거라고 절에서 불공을 들이자고 하시네. 불공? 우리 집 기독교인데 불공은 좀 그렇지. 그렇겠지? 자꾸 이런 문제로 짜증나게 할 거면 전화하지 마. 처가댁과의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된 부부는 처가댁 식구들과 소식을 끊고 지내게 됐는데 부탁드릴게요. 그래. 다시 처가댁 식구를 만나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다. 이분이신데요? 제가 집주인인데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아내랑 살고 있는 신혼집인데요. 거기는 제 딸 혼자 사는 집인데? 혹시 이 사람 알아보시겠어요? 얘는 내 딸인데 얘 사진을 왜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 매매 문제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은 민수 씨는 아내의 어머니를 자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아버님, 대리기사 길을 잘 몰라서 금방 데리고 오겠습니다. 차 금방 가지고 올게.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민수 씨가 알고 있었던 장인 장모는 아내가 고용한 대역이었던 것이다.
처가댁과의 종교 갈등 역시 이 모든 것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아내의 자작극이었고, 식장을 가득 채웠던 하객뿐만 아니라 돌잔치에 왔던 지인들도 역할 대행 업체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 하객이 좀 필요해서요. 자기야, 300명 정도. 자기야. 지금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금방 올라갈게요. 빨리 와. 300명 정도 필요해요. 예식장을 좀 큰데 잡았거든요. 최대한 모으면 몇 명까지 가능해요? 결혼 생활 3년 만에 아내의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민수 씨. 아내는 왜 이렇게 치밀한 시나리오를 써가며 가짜 인생을 살았던 걸까? 큰애 이번에 대학 들어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학자금 대출 때문에 허리가 휘어요. 투자해볼 생각 없어요? 뭐요? 빨리 같이 잘 돼서 언니도 편해졌으면 좋겠다. 그니까요. 투자를 해주겠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온 아내 정선 씨. 내 돈 좀 당장 돌려주세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 돈 좀 돌려. 그렇게 투자 명목으로 9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던 그녀는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자취를 감춘 것이다. 아내의 행적을 찾던 중 알게 된 또 다른 사실. 같이 일하시는 분이야? 그녀가 일하던 대학병원에 아내의 이름을 가진 의사는 없었다. 지난 3년간 산부인과 의사로 일해왔던 아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3년간 살아온 남편조차 눈치채지 못할 만큼 완벽했던 아내의 연극. 과연 이 모든 것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그녀의 계획이었던 걸까? 아내가 쓰던 다이어리. 거기에는 알 수 없는 의학 용어들이 가득 적혀 있었다. 아내는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의사 행세를 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그녀의 이력서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녀가 일했던 경력도, 해외 유명 의학 잡지에 실렸다는 논문도, 유명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다. 유일하게 사실로 확인된 것은 의과대학원을 다녔다는 기록이었다. 네, 이정선이요. 정말 그 대학원에 다닌 게 맞나요? 의과대학원에 다닌 적은 있으나 졸업은 하지 못했고 의사와는 무관한 과정이었다는데, 한편 딸을 데리고 사라진 아내는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고 다녔다. 제가 전에 있던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내는 바람에 산모와 아기가 그만. 여전히 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하며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녔던 아내. 종족을 감춘 지 1년 뒤 그녀는 사기 혐의로 검거됐다. 그 무렵 둘째를 출산한 정선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형사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의사 행세를 하며 사기를 저질렀다. 과연 무엇이 그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을까? 타고난 사기꾼이었을 뿐일까? 아니면 자신이 진짜 의사라고 믿고 있었던 걸까? 그녀는 왜 거짓말을 멈출 수 없었을까요? 그녀의 심리 속에 리플리 증후군이 엿보입니다. 리플리 증후군은 자신이 꿈꾸는 자신의 모습을 진짜처럼 여기는 병인데요.
그녀는 실제 한 대학병원을 매일 찾았다고 합니다. 마치 진짜 의사처럼 지인들의 병원 예약 스케줄을 잡아주거나 진료 시간을 당겨주기도 했다는데요. 가능했던 일일까요? 자신의 거짓말에 취해 진짜 삶을 잃어버린 건 아니었을까요? 심지어 재판 중에도 사기 행각을 일삼은 아내. 결국 이 피의자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거짓말로 가족은 물론 자신까지 속이고 병들게 한 그녀의 이야기. 거짓말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불행의 씨앗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